여러분, 새마을의 이데올로기가 뭡니까? 근면, 자조, 협동입니다. 이 새마을 운동이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와 어떻게 연결이 되나 하는 걸 제가 오늘 말씀드려 볼게요.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의 탄생은 뭐 흔히들 미국에서 수입됐다, 미군에 의해서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구한말부터 이승만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계 문명의 발전사를 꿰뚫고 나서 칸트의 영구 평화론과 접해가지고 해양 문명이 앞으로의 대세일 거고, 그 길을 통해서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개개인의 인간의 권리를 부여받고 지킬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면 공정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여야 한다고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 유학을 가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자신의 스승이었던 우드로우 윌슨 교수를 통해서 보다 더 확실한 국제정치 감각을 익히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을 갖죠. 그리고 나서 1919년에 3.1운동 때 이승만은 하와이에 있으면서 전 세계 한국의 식민지 조선이 되었던 곳에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대규모 시민운동을 기획합니다. 그 사실을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강조도 하지 않고 거의 잊어버릴 정도로 팽개쳐져 있지만, 실제는 3.1운동의 배후는 이승만의 기획이었습니다. 그 증거는요, 3.1운동이 끝나고 나서 국내에 있던 많은 정치 세력들이 북한도로 가건 중국으로 들어가건 해서 임시정부를 만듭니다. 임시정부가 무려 4개나 나왔는데, 그 4개의 임시정부가 하나같이 리더를 누구로 뽑았냐? 이승만으로 뽑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헤게모니를 갖고 있었던 사람은 이승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가 박정희의 새마을운동과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그 다음에 김대중, 오늘날 이재명 대통령에까지 다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걸 위해서는 먼저 이승만 대통령이 얘기하는 자유와 박정희의 새마을운동이 갖고 있는 자조가 어떤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새마을을 했으니까 새마을부터 들어갈게요. 근면은 다 할 거예요. 열심히 일해라, 딜리전스, 협동, 코오퍼레이션, 그죠? 그런데 자조는 뭘까요? 자조, 스스로 돕는다. 우리가 help라고 하면 이게 영어로는 자조라고 하는 게 self-help예요. 우리가 help라고 하면 타동사라서 목적어 남을 돕는 건데 어떻게 자기를 돕냐 하고 논리적으로 좀 오류가 생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19세기의 영국의 사상가 중에 사무엘 스마일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쓴 책이 자조론입니다. 그 책 맨 첫 장에 무슨 문구가 있냐?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게 그 사람 책 맨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이에요. 그게 바로 자조입니다. 스스로 돕는다. 자, 이 스스로 돕는다는 이 자조는 어디서 나온 거냐? 자유가 없으면 이게 만들어 줄 수가 없어요. 자유가 뭐냐? 이승만이 태어났던 1875년 이후에 그 한국의 이 한반도는 아직도 구한말의 끝자락에 와 있어서 주자성리하게 완전히 산업공상의, 그리고 모든 신분이 그냥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정해져 있어서 천민으로 태어나면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천민 이상 계급을 상승시킬 수 없는, 계층을 극복할 수 없는 그야말로 천형을 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 못이 얼마나 박혔겠어요? 요즘은 그 말을 안 하지만 한국인들의 전통적인 정서는 한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즘 젊은 아이들한테 한이 뭔지 아냐 하면 잘 몰라요. 사실은. 왜? 우리는 이미 그 시대를 넘어섰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는 구한말부터 시작해서 불과 19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는 그 정서를 그대로 잊고 살아왔습니다. 내 부모가 노비면 나도 노비, 평생 노비, 내 자식도 노비, 이렇게 돼버리는 그런 사회. 그 사회로부터의 탈출, 인간의 권리를 하늘로부터 받은 천부인권론에 의해서 누구나 다 자유롭게 개개인이 독립해서 설 수 있다는 그 자유의 정신. 이승만은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번영할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게 자유입니다. 이승만의 자유는 어떤 내용이냐? 글자로 한번 풀어드릴게요.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자유할 때는 일본이 번역을 하면서 서양에서의 프리덤의 개념, 리버티의 개념을 동양에 있는 철학 속에서 유사한 개념을 찾았어요. 한 2년 걸렸다고 합니다. 하다가 결국 찾은 게 자유자재라는 법국에 나오는 그 단어, 거기서의 개념을 뽑아서 자유라고 적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들이고 있는 자유예요. 근데 한자는 표음 문자가 아니고 표의 문자죠.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뜻 하나하나가 맞닿아서 뭔가 이어지니까 쓴 겁니다. 그러면 이 자유가 도대체 무슨 뜻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좀 더 알아야 돼요. 자, 요 자자는요. 자자를 알기 전에 우리 먼저 민자부터 합시다. 백성민입니다. 이 백성민의 구수, 가장 근본되는 한자는 뭐냐? 흔히들 요 생긴 걸 봐가지고 성씨변에서 백성민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거짓말이고 실제는요 눈목자에서 나왔어요. 눈목자가 백성민이 된 겁니다. 어떻게? 옛날에 기원전 한 2000, 3000년 전쯤 되면 갑골문자라는 거북이 등껍질에다가 새겨놓은 글자들이 있어요. 그 글자에 이 백성민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러분 이게 눈이에요. 눈에다가 창으로 꽂은 겁니다. 칼로 꽂은 거예요. 눈을 망가뜨린 거예요. 이게 백성민이에요. 눈목자에서 막대기를 쑤셔 넣어가지고 망가진 거, 이게 바로 백성민입니다. 뭐죠? 백성은 눈이 한쪽이 멀었다는 거예요. 동양의 정치 사상은 엘리트 정치 사상입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은 혈통도 좋아야 되고 뭐든지 다 나아야 되고 훨씬 뛰어나야 하는 사람.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을 다스려야 돼요. 목민심서할 때 요 목자, 이게 기를 목자예요. 이거는 동물 앞에 붙이는 거예요. 목민심서할 때 이 민자 앞에 목자가 왜 붙냐? 민은 개, 돼지, 가재, 붕어, 개구리 고로 함부로 할 수 있고 어여삐 여겨서 저들을 잘 살게 도와줘야 되는 게 목민관의 심정이어야 한다. 뭐 이런 겁니다. 목민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민의 근본은 한쪽이 모자라는 뭔가가 부족한, 그래서 동물과 비슷한 개, 돼지, 그래서 방목하는, 길러지는 이런 존재였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눈목자에서 백성민이 나온 거예요. 눈이 망가진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유로 갑니다. 자, 이 스스로자는 눈목자에 위에 삐침이 하나 붙어 있어요. 눈이 망가졌습니까? 안 망가졌습니까? 눈이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눈이 망가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삐침은요, 눈을 뜨라는 거예요. 내면의 눈을 떠라. 그래서 각성해라. 내면의 눈을 뜨고 각성해서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두 발로 굳건히 서서 너의 삶을 살라 하는 뜻의 자자예요. 그 자자, 스스로 자에서 내면의 눈을 뜨면 마음이 보이잖아요. 그 마음의 밭이 있어요. 이 마음의 밭에서 싹을 키워내는 거, 그게 말미암을 유예요. 자유란 내면의 눈을 뜨고 너 마음에서 싹을 키워내가지고 성장해라. 그게 자유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싹 보세요. 싹 보이죠?
이 싹이 이렇게 이파리가 돋아났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근면, 자조, 협동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성장하는 겁니다. 이게 1970년대의 대한민국,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 토대가 된 이데올로기였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이걸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 선언에서 이어가면 1975년에 태어났던 이승만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유민주주의가 이어져 가지고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발전시켜 온 거죠. 이 이데올로기를 70년대에는 마을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자원봉사자로서 지원해가는 새마을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 이데올로기가 전국에 전파되고, 그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마을 주민들이 그때까지 늘 이기심에 의해서 내가 먼저 나부터 먹어야 되는데 하는 이 생각을 갖고 있다가 새마을 운동 지도자들이 마을 주민들에게 설득하고 너가 조금 양보하고 같이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저 마을에 다리를 놓을 때 너도 조금 내고 하면 훗날 우리 마을 전체가 잘 사니까 너도 잘 산다. 너 집 땅값도 오른다. 해서 사람들이 설득이 당해가지고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전부 다 나와서 같이 힘을 합쳐서 협동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마을이 발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발전을 두고 흔히들 어떻게 단 30년 만에 이렇게 대한민국이 급성장하고 선진국으로 들어왔냐, 보기 싫다, 질투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는 점이 하나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위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샀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시면 안 돼요. 보다 더 넓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대한민국 국민은 단지 30년 만에 오늘날 선진국 국민이 됐냐? 그거 모르는 소리죠. 원래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원래 한반도에서 살아오던 우리는 고조선에서부터 시작해서 고구려, 백자, 신라, 그 세 나라가 그 당시에, 그 당대에 사실은 선진국이었어요. 통일신라가 돼서도 역시 선진국이었단 말이에요. 고려 역시 마찬가지로 선진국이었어요. 우리는 수천 년 선진국으로 살아오다가 굉장히 이상한 시대, 조선시대라는 그 500년 동안 상당히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잠시 잊어버렸을 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일본이 근대화를 하고 나서 전체주의의 통제력을 배워가지고 이 조선인들을 아주 교활하게, 교묘하게 지배했어도 이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이 결코 그들에게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면에 깔려있는 집단 무의식 속에 우린 옛날에 우린 선진국이었어, 임마. 니네가 지금 잠시 잘 살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우리를 그렇게 압제하면 안 돼 하는 그런 자긍심이 있었거든요. 이걸 이해 못하는 일본인들은 정말 조선놈들 독하다, 조선징 아주 독하다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게 한국인의 특성이었어요. 오늘날 동남아든 또는 저 남미든 간에 한국처럼 곡절 없는 민족들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우리만큼 이렇게 잘 융합하고 협조하고 어떤 목표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단결하고 이타적으로 갈 수 있는 경험을 가지고 선진국처럼 살아왔냐? 그런 경험이 별로 없어요. 비근한 예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근 한 10년 동안 자신의 경제력을 상당히 많이 높일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자기들은 이제 곧 선진국이 된다고 하지만, 여러분 중국인들의 내면을 개개인별로 한번 열어보세요.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이른바 문화대혁명을 통해서 중국인의 상당한 상부 계층을 다 없애버린 결과로 오늘날 중국의 수준이 선진국의 수준을 못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처럼 내면에 축적된 문화적 기억이 없어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상당히 많은 자산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고 있는 셈입니다.
결코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앞으로도 또 모색하고 또 가야 됩니다. 새마을 운동권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이만큼 발전시켰으면 이제는 앞으로 어디를 더 살피면서 나가야 하는지 또 다른 이 시대의 숙제를 찾아내고 거기에 합당한 모토를 찾아내서 이데올로기화 시키면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포기하지 말고 더 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되죠. 지금까지 오늘날 이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어 주신 선조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이제는 우리가 짊어지고 나가야 할 때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